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조금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시청하시는데 조금 부담스러울까봐 멘트가 없는 부분을 다 컷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메이크업 하는 과정이 조금 두루뭉실하게 담기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대신 또 빨리빨리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챕터별로 잘 나눠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붙이고 있는 이 패드는 듀이트리 화장빨 뜯어 쓰는 더블 패드. 이 제품은 제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패드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점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반으로 뜯어 쓸 수 있고 또 반으로 뜯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빈틈없이 붙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밤에 팩처럼 오래 붙이고 잘 때는 피부 재생이나 미백이나 이런 기능이 있는 패드를 붙이고 있는데 지금 붙이고 있는 이 패드는 영양이나 피부 미백이나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기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진짜 오로지 쿨링을 위해서만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막 쓰기가 편해요. 제가 붙인 지 한 10분 정도 돼서 이제 떼줄게요. 피부 한번 쓱쓱 닦아서 정돈을 해주고요. 이렇게 피부에 열감을 확 내려줬고요. 오늘 사용할 스킨은 바이오힐보 비타민 히알루로닉 앰플 토너. 제형이 그렇게 물 같은 제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번 펌핑해서 바르는 양으로는 수부지인 저에게는 건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쓰긴 했는데 여러 번 펌핑해서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좀 저한테는 비싸게 느껴져서 굳이 이 제품을 다시 구매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제품으로 인한 트러블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구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쓰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줬고요. 바이오힐보 비타민 히알루로닉 MR전 이거 로션을 발라줄게요. 그 스킨으로 지금 수분은 충분히 보충을 했으니까 로션은 가볍게만 발라줄게요. 수부지인 분들은 속당김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기름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 속당김이 느껴지는 순간 내 피부에서 아, 나 지금 건조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기름을 생성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만 되면 유분이 폭발하시는 분들 지성이라고 생각해서 스킨케어 가볍게 해주면 오히려 더 기름이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분 많은 제품 말고 수분 많은 제품으로 골라서 충분히 피부에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 컨실러 3호 코렉터 베이지 다크서클하고 코 밑에 붉은 부분 커버해줄게요. 다크서클은 이 연어 색깔로 커버해줄게요. 살살살살 발라서 이렇게 양 조절해주면서 브러쉬에다가 이 컨실러를 충분히 먹여줘야 돼요. 다크서클 부분에 커버를 깔끔하게 해주겠습니다. 이 다크서클을 커버해주면서 눈 앞에도 살짝 밝혀주는데 제 눈이 뒤로 갈수록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눈이어서 메이크업을 할 때 눈 뒤쪽은 내려서 그리고 앞쪽은 어느 정도 채워주면 눈의 수평이 조금 맞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인상이 조금 순해 보여요. 그리고 이 연두 색깔로 얼굴의 붉은 부분을 커버해봅시다. 코 밑에 이런 붉은 부분. 이 코 밑에 얼룩덜룩하게 남아있으면 제가 중안부가 길다 보니까 얼굴이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여기 그림자가 생기면 요새는 꼼꼼하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브러쉬로 이 컬러 묻혀서 얼굴에 잡티 있는 부분 살짝씩 커버해줄게요. 바른다고 생각하면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톡톡톡톡 얹는다고 생각하고 잡티는 그렇게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눈썹이 많이 얼룩덜룩하긴 한데 그 눈썹 문신 자눈이 앞에 보면 이런 곡선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은 여기보다는 일자로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을 조금 곡선의 형태로 맞춰주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1차 컨실러는 끝났고 바로 베이스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쿠션을 바를 건데요. 오늘 사용할 쿠션은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롱웨어 쿠션 페어라이트.
요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피부가 너무 반짝반짝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아 너 오늘 베이스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샘물 쿠션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 사봤거든요. 근데 구매를 잘못했어요. 제 친구는 되게 야들야들해 보이고 수분기 가득한 그런 피부였었는데 제가 산 거는 롱웨어라 가지고 굉장히 보송하고 매트한 피부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좋아. 여름이니까 좀 뽀송한 피부로 만들어 버리겠어요. 보이시나요? 피부가 엄청 뽀송해지는 거? 막 두드려도 예쁘게 발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피부가 좀 촉촉한 느낌은 아니지만 뭐랄까? 그 은은한 도자기? 도자기인데 막 반짝거리는 도자기는 아니고 좀 무광으로 은은하게 예쁜 그런 도자기 피부 있잖아요. 좀 고급진 느낌의 이부신님? 피부 그런 분해나는 피부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매트한 쿠션인 것 치고는 뭔가 속당김이 느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뽀송한 피부로 오늘은 베이스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은 약간 밝은 컨실러로 얼굴 중앙을 좀 밝혀주도록 할게요. 클리오 킬 커버 에어 리핏 컨실러 1.5 페어 컬러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엄청 밝은 색상이죠? 브러쉬에 잘 발라서 보면은 살짝 꺼져 있거든요. 이 부분 밝혀주고, 자 그리고 아까 밝혀줬던 눈 앞머리 한 번 더 밝혀줄게요. 아주 소량만 발라서 좀 붓자국도 안 남을 정도로 살살살살 밝혀줄게요. 여기 팔자 주름이 완전 심하잖아요. 이 부분도 밝혀줄게요. 그리고 콧볼 부분도 이렇게 그늘이 져 있는 것보다 밝혀주면 코가 조금 더 작아 보인다 하거든요. 이 볼과 코의 경계를 없앰으로 콧볼이 조금 더 축소되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페이크?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그림자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밝혀줄게요. 킬커버 컨실러는 픽싱이 엄청 빨리 되기 때문에 다 발라두고 스머징을 해주면 이미 굳어서 스머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넓은 부위에 바르실 때는 한 부분씩 차례대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이렇게 또 그림자를 없애주면 코가 조금 더 작아 보이거든요. 콧대 부분에도 조금만 쓸어서 밝혀줄게요. 자, 이렇게 발라두고 스펀지로 두드려서 얼굴에 컨실러를 좀 밀착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2차 컨실러까지 끝났고 파우더로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샘물 프로레스팅 피니쉬 파우더 베어 블러 그 올리브영에서 이 쿠션을 구매하면 요거를 중정으로 파우더를 주더라고요. 안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운 가루 느낌의 파우더이고 저는 퍼프를 사용하기보다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파우더를 해보도록 할게요. 눈썹 위가 번들하면 아이브로우가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름기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얼굴 외곽 나중에 쉐딩할 때 가루가 뭉치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고 광대 부분도 쉐딩할 거니까 파우더를 발라줍니다. 조금 더 작은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코 옆에 유분기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저는 눈 앞에도 잘 번져서 눈 앞에도 파우더를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파우더까지 끝났고 제 얼굴이 지금 완전 뽀송뽀송 그 자체입니다. 아이브로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애쉬 브라운으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2호 소프트 쿨 요거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 전체적으로 묻혀서 저는 여기 턱이 뼈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굴려주면서 쉐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굴려서 쉐딩을 해주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조금씩 쓸어서 영역을 넓혀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중턱 만들어서 이 흰 부분에도 쉐딩을 해줘야겠죠? 광대도 한번 쓸어줄게요. 제 얼굴을 딱 보면 제 얼굴이 땅콩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 있는 부분 피해서 이 윗부분에만 쉐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카락 부분에도 쉐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마에도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분 근데 아까 발라줬던 장샘물 쿠션요. 화면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공 커버가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모공 블러한 것처럼 모공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피부가 엄청 매끈해 보이네요. 자, 턱 쉐딩은 이렇게 해줬고 코 쉐딩에 들어가 볼까요? 이 가운데 부분 묻혀서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아이홀까지 이어서 둥그렇게 여기 보면은 이 눈뼈랑 코뼈가 약간 이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 부분의 그림자를 더 강조시켜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줄게요. 코끝에는 조금 더 단단한 브러쉬 사용해서 부분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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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V자로 슉 끊어줍니다. 됐고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블렌딩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쉐딩까지 마무리가 됐고 블러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를 블러셔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도토리 좋아해. 난 도토리 먹은 개 좋아해. 이런 컬러인데요. 저는 정말 청개구리인 게 여름에는 항상 따뜻한 컬러의 색조를 쓰고 싶고 겨울에는 좀 쿨한 느낌의 색조를 쓰고 싶고 그래서 전 정말 청개구리인 것 같아요. 보통 반대로 하시지 않나요? 여름에 조금 쿨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겨울에는 니트같이 따뜻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는데 아무튼 블러셔에다가 이렇게 양옆에 골고루 블러셔를 묻혀주고 이렇게 손 그릇을 만들어서 브러쉬를 이 안에서 굴려줘요. 골고루 가루가 묻도록.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이런 컬러가 있으면 제 얼굴 톤이랑 상관없이 그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으면 본인 얼굴 톤이랑 상관없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 얼굴의 베스트 컬러는 아닐지라도 쿨톤 메이크업이 하고 싶다 이러면은 눈동자 색깔이랑 헤어 컬러만 맞춰주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는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 퍼스널 컬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영상에서는 최대한 넓은 스펙트럼의 메이크업을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게 저의 목표란 말이죠. 어쨌든 내 목표가 다양한 톤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내 퍼스널 컬러를 몰라도 딱히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들어서 느끼는 게 이런 제품들의 색깔을 보여줄 때 제 톤이 뭔데 저한테는 어울려요. 제 톤이 뭔데 저한테는 안 어울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받아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뒷북일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퍼스널 컬러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영상으로 담아볼 건데 제가 극내향형이기 때문에 그 낯선 분 앞에서 카메라를 켜는 게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는 부끄러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블러셔를 요 눈까지 이어서 요 부분에 발라줬거든요. 이렇게 이 영역에 발랐습니다. 그래서요 눈을 감고요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광대까지. 약간 토스트 같은 색깔인데 살짝의 붉은기가 정말 0.2% 정도 들어간 그런 토스트 컬러?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아이섀도우를 발라보겠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 4호 뮤트를 아는 느낌? 이렇게 4구 팔레트인데 위에 두 컬러는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누디한 컬러들이 있고 밑에는 살짝 붉은 톤이 조금 섞인 듯한 가을 웜톤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컬러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뮤트하고 따뜻한 구성의 컬러들입니다. 자, 우선 이 컬러 큰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줄게요. 이쪽도 넓게 발라줄게요. 거의 아이홀 영역 안쪽으로는 다 발라주고 뒤에까지 이렇게 샥샥샥샥 좀 쓸어줘요. 같은 컬러 눈 밑에도 발라줄게요. 발라주면서 약간 다크서클 밑으로까지 은근슬쩍 발라줄게요. 자, 그리고 조금 작은 브러쉬로 이 컬러 묻혀서 근데 저는 이 정도 크기의 팔레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작아도 돼요. 고덕분들은 하나의 팔레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의 팔레트를 구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유통기한 안에 다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브랜드에서는 작고 예쁜 사이즈로 가격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발라줬던 컬러를 쌍꺼풀 영역 안쪽으로 발라줄게요. 앞에는 조금 더 진하게 발라주고
모근 쪽으로 싹 쓸어주고 뒤쪽까지 쓸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다시 눈 앞머리 쪽에는 조금 더 깊게 발라주고 모근 쪽에 한번 샥 쓸어주고 발림성이 아주 좋아요. 눈 끝에까지 쓸어줄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이 컬러하고 약간 붉은 색깔 조금 묻혀서 여기 삼각존 부분에 발라줄게요.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발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더 MVP 워터프루프 미니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 발라줄게요. 앞부분에도 살짝만 아주 진짜 얇게 그려줄게요. 납작한 브러쉬 사용해서 이 컬러 2개 묻혀주시고요. 눈 앞부터 시작해서 목은 가까이, 엄청 가까이 발라주고 이어서 슉슉슉슉슉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14호 아몬드 베이지 컬러로 눈 밑에 언더라인 그려줄게요. 눈 중간부터 시작해서 일자로 쭉쭉쭉쭉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언더라인을 그렸고 요런 사선 브러쉬로 요 붉은 컬러 묻혀서 언더라인도 살짝만 풀어줄게요. 눈 앞머리 부분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언더까지 다 그려줬고 애교살 그림자도 그려주겠습니다.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11호 리넨 베이지 컬러로 살짝 이렇게 아주 얇게 밝혀주고요. 눈 앞머리 부분만 아주 얇게 밝혀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아몬드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줄 건데 제 애교살이 보면 이쪽 부분에는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연장한다는 느낌으로 뒷부분에 살짝 일자로 더 추가해서 그려줄게요. 끝이에요. 애교살 그림자로 이 부분을 강조해주면 눈이 조금 위아래로 동그래 보이는 느낌이고 뒤쪽으로 길게 그려주면 눈이 조금 가로로 조금 더 확장돼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뷰러를 한번 해볼까요? 마스카라를 발라주기 전에 눈 앞머리 쪽에 조금만 밝혀줄게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풀터치 펜슬 11호 듀 베이지 이걸로 눈 앞에 콧대 조금만 강조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눈 앞부터 시작해서 다크서클 부분까지 걸쳐서 이어줬어요. 하이라이터도 좀 발라볼까요? 요거는 미샤 세틴 하이라이터 이탈 프리즘 터치 오브 라이트인데 아마 단종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클리오인가? 비슷한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딱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발라서 바르면 보이세요? 진짜 세틴광. 코끝에 살짝 발라주고요. 브러쉬에 발라서 눈 앞에 밝혀주겠습니다. 눈 앞머리 앞에. 자, 그리고 마스카라는 롬앤 한올 픽스 마스카라 L02 롱 애쉬 눈 위에 살짝 발라주고 눈 위에 한번 싹 발라주고 그 다음에 올려줄게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살짝 말린 다음에 이 끝부분만 살짝 발라주면 속눈썹이 더 길어 보인답니다. 여기도 끝에 살짝 더 발라주면 속눈썹이 더 길어 보여요. 언더도 살짝 기다렸다가 끝부분에 한 번 더 발라줘요.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고 립을 한번 발라볼까요? 입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주고요.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를 준 상태에서 페리페라 잉크 글래스팅 립글로즈 2호 엣지 누드 컬러를 베이스로 한번 올려줄게요. 어플리케이터가 굉장히 통통해요. 잘 보시면 안쪽에 가운데에 홈이 있어서 이 부분에 글로스가 고여있거든요. 완전 꿀같은 느낌의 그런 제형입니다. 제티 향이 나요.
역시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은은한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렇게 약간 초코 시럽을 한 방울 섞은 듯한 그런 베이지 컬러고, 요거는 한번 발랐을 때 상태가 은은해서 제일 예쁘고, 더 빠르면 색깔이 탁해지면서 올드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상태로 마무리해줄게요. 그리고 입술 안쪽에는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20호 다크 코코넛, 이거를 안쪽에 살짝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베이지 톤의 따뜻해 보이는 청개구리스러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멋쟁이는 여름에 쪄 죽고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핑크톤의 메이크업에 확 빠져서 주구장창 핑크 메이크업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웜톤으로 메이크업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좀 사람이 분위기 있어 보이고 나 혹시 웜톤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소중한 시간으로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조만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